얼마라도 드릴 테니 제발 하나만 팔아주세요. 이거 없인 잠을 못 잔다고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류층들이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것 없이는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며 제발 하나만 사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매장마다 품절 행진이 이어져 아침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시원함을 알게 해준 이 한국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뉴욕과 워싱턴을 뒤집어버린 한국 제품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메건 리고 워싱턴 DC에서의 제 삶은 그냥 이대로 완벽했거든요. 저의 매일 아침은 똑같이 흘러갔어요. 일찍 일어나 블랙커피를 마시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제가 상품 책임자로 일하는 워싱턴의 비욘드 밸런스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메건, 한국에서 온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 어느 날 아침, 상사가 제 책상에 보라색 기기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이름이 에어쿨이라는데 지금 뉴욕에서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네. 상류층 사이에서 완전 입소문이 났어. 저는 그 보라색 물건을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그냥 작은 마사지 도구였을 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죠. 사람들이 이걸 쓰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던데. 뭐라고요? 이 기계를 사용하면 몸이 차가워진다고요? 아니, 차갑다는 뜻은 아니고.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 개념이래. 긴장이 풀리는 상쾌한 느낌 같은 거. 저는 상사의 말을 들으며 못마땅한 마음에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기반한 회사잖아요. 측정할 수 없는 애매한 느낌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사는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비행기 티켓을 전해주며 말했죠. 미안하지만 이미 한국 출장이 결정됐어. 과학이고 뭐고 뉴욕 쪽은 이게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니까. 그래도요, 보스. 지금 관세 때문에 매출이 아주 아작이 났는데 이 기계 때문에 뉴욕 지사장만 한바구음이라고. 우린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냐. 한국에 가서 이 기계의 비밀을 알아오도록 해. 저는 끝까지 한국 출장을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생각보다 상사의 태도가 강경해 보여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케이팝 음악이나 김치, 그리고 수많은 화장품이 생각날 뿐이었어요. 건강과 관련된 쪽은 아니었죠.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대화한 지 몇 달이 지났었죠. 어쩔 수 없이 짧은 메시지만 남겼어요. 엄마, 저예요. 일 때문에 서울에 가게 됐어요. 2주 후에 돌아올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깨는 긴장돼 있었고 턱은 굳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만약 한국이 그 시원함이라는 느낌으로 저를 감동시키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는 없었어요. 놀랄 일도 아니었죠. 제 경력이 제 삶의 전부가 되면서 우리는 해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일이나 하자. 피곤한 눈을 질끈 감으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그 시원함이라는 것이 그저 영리한 마케팅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웰니스는 감정이 아닌 과학에서 온다는 걸 보여줄 생각이었죠. 저는 한국이 저를 바꾸도록 두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꼼꼼하게 세워둔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혼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하고 조용하고 미국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더 잘 정돈되어 있었죠. 유진이라는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매건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우리가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아시아 도시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어리둥절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유진이 내일의 일정을 말해주었어요. 내일은 찜질방 방문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찜질방이요? 그게 뭐죠? 뭔지 모를 낯선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찜질방은 한국의 전통 목욕탕입니다. 비즈니스 미팅 전에 먼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한 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목욕탕이라고요? 비즈니스 미팅 전에? 미국에서는 미팅 준비라고 하면 연구와 전략 보고서를 준비하는 거지 낯선 사람들과 목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차가 제 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새벽 3시까지 이메일 작업을 하며 순전히 고집으로 피로와 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흐릿했지만 이미 커피를 3잔이나 마신 상태였죠. 찜질방은 정말 컸어요. 5층짜리 건물의 가족들, 커플들,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여러 방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유진이 여탕에 들어가려면 옷을 전부 벗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의 돌아서서 나가버릴 뻔했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이렇게 해요. 불편하시면 그냥 나갈까요? 저는 계속 체험해보겠다고 했어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옷 없이 서 있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었죠. 그들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는데 말이죠. 첫 1시간은 끔찍했어요. 뜨거운 사우나는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얼음물은 온몸에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뜨겁고 차가운 물 사이를 오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근육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불안하게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 여유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강한 손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 거친 수건으로 제 피부를 문질러주기 시작했어요. 조금 아팠지만 좋은 방식으로요. 그녀가 문지르는 동안 마치 죽은 피부와 함께 수년간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원하다. 저는 유진이 앞서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를 속삭였어요. 아직 그 시원하다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 안에서 뭔가 깊은 것이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목욕 후에 우리는 찜질방에서 제공한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저에게 시원한 식혜를 건네주었죠. 느낌이 어떠세요? 유진이 물었어요. 어떤 느낌이냐고요? 뭔가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죠. 항상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보통은 해야 할 일 목록으로 윙윙거리던 제 마음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좋은 느낌이네요. 저는 제 대답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수년 만에 가장 깊은 잠에 빠진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어쩐지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였고 눈은 더 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낯선 나라가 저에게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웰리스와 삶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이 제가 굳게 믿고 있던 신념에 도전할까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제 마음은 꽃처럼 활짝 열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저를 한국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죠. 그 건물은 짙은 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지붕은 가장자리가 위로 휘어 올라가 있었어요. 안에서는 약초 향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은 탁자가 있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오래된 나무 바닥은 수년간의 사용으로 매끈하게 닳아 있었죠.
유진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대추차라는 것을 주문해줬어요. 그것은 짙은 붉은색이었고 계피와 대추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그 맛은 진하면서 깊었고 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이었죠. 세상에 이렇게 멋진 것이 있는데 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맛없는 풀맛 나는 주스를 마셔왔는지 후회됐어요. 이제 조금씩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네요. 유진이 제가 차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은 막힌 것이 풀리고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몸이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의 느낌이죠. 그날 밤, 저는 미시간에 있는 어린 시절 집에 대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코에 밀가루가 묻은 채로 웃고 있었죠. 계피와 사과 냄새가 코끝에 느껴졌어요. 저는 뺨에 눈물이 맺힌 채로 깨어났고 가슴에는 이상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엄마와 그렇게 웃었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에어쿨 기기 회사의 한성우 회장님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저는 제품에 대한 모든 주장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질문 목록도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그를 만났을 때, 제가 계획했던 모든 공격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한 회장님은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신 60대 남성분이셨죠. 그는 저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그의 제품에 의문을 품은 비즈니스맨을 대하는 게 아니셨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어머니인 창립자 박정화 여사님이셨어요. 그녀는 80세였지만 워싱턴에 있는 제 젊은 동료들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여사님께서 마법 같은 에너지와 영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몸의 시스템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열과 냉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에어쿨 기기가 어떻게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각 사람의 필요에 맞는 올바른 균형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손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 세대에 걸친 한국 의학 지식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주의 깊게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결함을 찾기 위해 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싶어서 적고 있었죠. 매건, 균형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움직이는 중에도 중심을 찾는 무용수처럼 시시각각 움직이고 변합니다. 그날 저녁 한 회장님은 본인의 한옥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집은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는 종이문이 있었어요. 지붕 들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요. 한 회장님의 가족들은 3대가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의 가족들과 저는 여러 개의 작은 접시가 가득한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밥과 김치 같은 몇몇 음식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죠. 가족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이야기했어요. 비즈니스 주제와 가족 이야기, 진지한 토론과 즐거운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저는 이런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고 가족은 따로였거든요. 여기서는 그것들이 마치 강으로 합류하는 시냇물처럼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박정화 여사님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어요. 가족은 몸의 중심과 같아요. 그 균형이 깨지면 다른 모든 것도 실패하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울렸어요. 저는 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했어요. 경력에만 집중하느라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약하게 만들어 왔는지를요. 어머니의 응답 없는 전화들, 지나친 생일, 출장 때문에 빠졌던 가족 모임들이 떠올랐어요. 거기 앉아 3대가 모여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
저는 제 안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음식을 보여줄 때까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는 기분이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 주위에 쌓아 올렸던 벽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따뜻하고 밝은 무언가가 길을 찾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5째 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 할 수 없었죠. 제품 책임자 맥건 리라는 꽉 묶여있던 포장이 한 가닥 한 가닥 풀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유진이 저를 전통 명상센터로 데려갔어요. 명상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거기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붉은 잎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죠. 명상 선생님은 우리에게 둥근 방석에 편안하게 앉는 법과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집중을 잘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제가 해본 어떤 비즈니스 발표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제 마음은 마치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원숭이처럼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보내야 할 이메일, 집에 돌아갔을 때 가질 회의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종류의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지난달 있었던 어머니의 생신날이 떠올랐죠. 제가 사흘이 지나서야 기억해낸 생신말이에요. 사과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 목소리에 담겨있던 상처도 떠올랐고요. 제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멈추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완벽한 경력을 쌓으면서 제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명상 선생님이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우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 자신을 꽉 붙들고 있어서 편하게 놓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요.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노인 건강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 노인분들이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셨죠. 박정화 여사님도 거기 계셨는데 8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우아한 움직임으로 운동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저 같은 사무직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스트레칭을 보여주셨어요. 저처럼 어깨와 목에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죠. 한국에서는 마음과 몸의 관리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그녀가 제 팔을 부드럽게 이끌어 스트레칭을 시키면서 설명했어요. 그 스트레칭은 제 뻣뻣한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긴장된 어깨는 긴장된 마음을 만들어요. 막힌 에너지는 당신의 감정과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저는 여사님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몸의 부분들 사이의 연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스트레칭 하나하나가 수년간 뭉쳐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문제가 생긴 후 고치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동양 의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균형을 만드는 데 좋고요. 이 둘이 함께하면 진정한 치유가 가능해지죠. 여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회사의 웰니스 접근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나타난 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애초에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여사님은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여 주셨어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먹으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했어요. 식사 후에는 작은 잔에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답을 얻었나요? 여사님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외부의 일들을 고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면에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여사님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깥으로의 여정과 안으로의 여정.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여정이어야 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뭔가 알려드리거나 할 일 목록에서 항목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매건이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 지금 출장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많이요. 오래전에 알았어야 했던 것들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래?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찜질방과 따뜻한 차, 그리고 3대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시원함과 균형, 그리고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엄마의 사과 파이가 그립다고도 말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집에 갈게요. 짧은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집에 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핸드폰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도 이미 선물을 받은 것 같구나. 저는 오랜만에 걱정 없이 깊고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떴고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안개를 통해 보다가 오랜만에 깨끗한 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 회장님과 그의 어머니께서 저를 서울 외곽의 유명한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키 큰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숲길을 따라 운전해 갔어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바람과 새들의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고 있었죠. 우리는 산길을 따라 자연을 느끼며 조용히 걸었어요. 제 발걸음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끼 낀 바위를 타고 떨어지는 작은 폭포 옆에 멈춰 섰어요. 물은 햇빛을 받아 수천 개의 작은 무지개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건가요? 한 회장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 개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건강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회장님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정한 제품은 결코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제품 수입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변화들의 목록을 적어봤어요.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휴식 시간 갖기, 일주일에 2번은 엄마에게 전화하기, 매일 최소 30분 밖에서 걷기. 간단한 것들이지만 저에겐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마침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보였어요. 제 아파트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가족의 따뜻함 없이 너무 비어있고 또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사무실에 들어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제가 효율적으로 느꼈던 사무실의 풍경이 너무나 차갑게 다가왔거든요.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모두가 피곤해 보였고 그들의 어깨는 스트레스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 어깨가 그랬던 것처럼요.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에어쿨 기기를 소개했어요. 이 기기가 한국의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설명했죠.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는 달리 동료들은 호감을 표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네. 회의 후에 상사가 찾아와 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제품을 통해 얻는 것이 웰니스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정한 건강은 일과 휴식, 과학과 전통,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거였죠. 그 후 워싱턴에서 출시하게 된 한국의 에어쿨 안마기는 완전 대박이 났어요. 후기가 좋아서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났고 매장마다 품절 현상이 일어나 대기자가 넘쳐나는 지경에 이르렀죠. 친구 집에서 한번 써봤는데 이 마사지기는 중독성이 장난 아니네요.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것보다 훨씬 시원해요. 그 길로 바로 구매해버렸죠. 사람들은 그 보라색 기계를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얼마라도 드릴 테니 제발 하나만 팔아주세요. 이거 없인 잠을 못 잔다고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긴장과 스트레스인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어깨 뭉침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에어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비슷한 다른 제품도 많이 있었지만 에어쿨처럼 각자의 몸과 체질에 맞게 반응하는 안마기는 없었기에 그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성공은 아니었죠. 진정한 성공은 제가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이 책상에서 벗어나 실제 점심 휴식을 갖도록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은 뒤에는 에어쿨로 안마를 받거나 답답한 회의실 대신 사무실 옆 공원에서 걷는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초과 근무 문화를 줄이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더 생산적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한 달 전에 워싱턴으로 이사 오셨어요. 저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오셨죠.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사과 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계피와 사과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저와 엄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게 되었죠. 때때로 마감일에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면 저는 모든 걸 멈춰놓고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우려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마치 찜질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긴장이 풀리고 막힌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답니다. 제품의 결함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간 회의적인 비즈니스 우먼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킬 철학까지 얻게 되었죠. 균형은 한 번만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습이고 지속적인 조정이며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식하면서 세상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매건 팀장님,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동료들이 요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언급할 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시원해요. 정말로요. 저에게 생소했던 시원함이라는 느낌을 알게 해주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많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